미국사,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인 진주만 사건.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일본은 필요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진행해 오던 미일 협상을 중단하며 강경 대응을 했는데, 일본 총리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으나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하겠다는 일본의 뜻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일본의 협상.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후 일본 외무 대신 마스오카 요스케는 삼국 동맹에 따라 독일과 함께 소련을 공격할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 총리와 군대는 소련을 공격하면 일본에 필요한 전투 물자를 획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내각과 군대의 회의에서 남진 강령을 규정했고, 7월 2일 일본 어전 회의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끝까지 구축하며 영국,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고 남방으로 진출하며 장애물을 없애고 이 내용을 실현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전쟁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일본은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마스오카 요스케는 미국 대사 포델 헐레 구두 성명을 완강히 거부하고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도요타 데이지로가 외무 대신에 임명되었으나, 남진 정책을 시행한다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었는데, 미국은 일본 어전회의의 결정을 전해 듣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일본이 프랑스 비시 정부에 자신들이 인도차이나에서 공군 기지 8개와 양대 군항인 캄란만, 420에 주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시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미국 국무차관 웰스는 미국 주재 일본 대사 노무라에게 일본의 이번 행동은 남의 기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4일에 일본이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입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하도록 명령해 미국 내 일본의 모든 금융, 수출입, 무역 등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고 일본 선박의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극동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필리핀 민병을 소집했으며, 8월 1일에 루스벨트는 일본의 중요한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들이 선뜻 미국과 싸우려고 하지 않자 일본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는 8월 7일에 루스벨트에게 직접 회담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남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태평양 전쟁의 발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었던 루스벨트는 대서양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17일에 노무라를 만나 비망록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어떠한 침략 활동을 전개한다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미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진심으로 미국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합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인도차이나 점령으로 중단된 협상을 다시 진행할 생각이 있다. 28일에 노무라가 루스벨트에게 비망록의 답장을 전달했는데,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이며 공격받지 않는 한 남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나 소련과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비망록에서 만약 미국이 독일에 대한 방어전에 개입한다면 일본은 삼국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제안하자 루스벨트는 기뻐하며 고노에 후미마로와 회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헐레 의견을 수렴해 9월 3일 일본 정부의 고노에 후미마로와 회담하는 것은 기쁘지만, 그 전에 중국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이견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3일에서 6일 사이에 고위급 회의를 열어 당장은 미국과의 이견을 좁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노에 후미마로가 회담을 통해 11월 중순까지 미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본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미국의 영국과 미국이 중국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러자 루스벨트는 일본과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연기했는데, 여전히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하던 일본 총리 고노에 후미마로는 육군 대신 도조 히데키에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조 히데키는 이에 극구 반대하며 고노의 후미마루의 사임을 독촉했고 그 후 결국 도조 히데키가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취임한 후 11월 5일까지 일본 육군과 전쟁을 반대하는 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육군사령관은 미국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다 11월 25일에도 협상 결과가 안 나오면 미국 공격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일본 해군은 외교 협상이 실패하면 12월 초에 실질적 조치를 시작한다는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진주만 기습. 도조 히데키 내각이 조직되자 중국과 영국은 미국에 일본에 강경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 육해군연합위원회가 루스벨트에게 위험한 적은 독일이며 태평양 전쟁으로 대서양 전투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계속 시간을 끌며 미국군이 필리핀에서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는데 내각회의에서 루스벨트는 헐렉의 위기를 부추기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 노무라는 도조 히데키가 준비한 제안을 헐렉을 통해 루스벨트에게 전달했는데 내용은 첫째, 일본은 무역평등 원칙을 세계 각국에 적용하는 조건으로 이 원칙이 중국에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국 동맹 관계에서 지나치지 않게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자주적으로 이 조약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일본은 25년 동안은 화베이, 네이몽고의 일부 지역과 하이난다오에 주둔할 것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평화를 실현한 후 2년 안에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답도 하지 않자 17일에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노무라를 돕도록 브루스 사브로를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를 만난 자리에서 브루스 사브로는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지만 일본의 기존 방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22일에 도고 시게노리가 노무라에게 최후 시한을 25일에서 29일로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날 헐른 오스트리아, 영국, 중국, 네덜란드 대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제안과 미국이 세운 3개월간의 임시 해결 방안 초안을 발표했는데 중국과 영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5일 밤에 처칠이 루스벨트에게 전보를 보내 그 해결 방법은 중국을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고 일본 군함이 타이완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루스벨트는 그 해결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26일에 헐리 일본에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을 알리자 일본 역시 미국의 통첩을 거부했고 12월 1일에 일본은 어전 회의를 통해 미국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11월 25일에 이미 쿠릴 열도에서 출발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해군 기지로 돌진하고 있었고 대규모 육군이 말레이 반도에서 돌격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중간에 입수한 정보에는 곧 일본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공격 목표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당시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12월 6일에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루스벨트는 일본의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했지만 그 사이 일본 해군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이끄는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하와이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12월 7일 오전 7시 5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고 오후 1시에 노무라가 미국의 11월 26일 통첩에 대한 답장을 전달했습니다. 답장의 끝부분에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보아하니 우리는 계속 협상을 진행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진주만이 기습당했다는 첩보고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일본이 필리핀, 홍콩, 웨이크 섬, 미드웨이 제도, 태국, 말레이 반도를 공격했으며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어왔는데 진주만 기습 후 루스벨트는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립주의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대한 임무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 전쟁에서 승리의 평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미국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오아후 섬에서 200대에 가까운 전투기가 격추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주만 내에 정박한 전함 8척은 전부 전투력을 잃었고 그중 오클라호마호, 애리조나호는 파괴되어 침몰했으며 순항함 3척, 구축함 3척도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육해군 병사가 2,3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12월 8일에 미국은 바로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고 3일 후인 12월 11일에 일본의 유럽 동맹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 포고를 했으며 그날 오후 미국도 그 두 나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미국사는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인 진주만 사건이었습니다.